그거는 네. 4,000년 전부터 쭉 내려오던 치료법. 그 다음에 200년 전인데 최근에 그래도 좀 유행하게 된 것이 한 50년 전부터 압박 스타킹이 이제 치료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림프 흡수 마사지라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림프를 고여 있는 물을 쓸어서 하수도 구멍으로 보내듯이 하는 림프 흡수 마사지. 요게 세 가지가 세계 공인 치료법이에요. 근데 요걸로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뿐 더 이상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이 이제 없다. 그리고 이 수술한 선생님들한테 가서 나 이 수술하고 나서 이게 붓습니다. 이게 붓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거니까 그냥 사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네. 다리가 5배 부으신 분이 왔을 때 네. 얼마나 의사로서 저도 의사인데 어떻게 하면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고 또 좋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좋은 방법이 생기고 또 결과도 좋고 그렇게 됐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불치병, 림프 부종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네네. 평상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법 이런 게 있나요? 림프 부종은 예방법은 뭐 특별히 있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 조기에 림프 부종이 감지가 되거나 진단이 되면 림프 부종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적으로 그래도 관심을 갖고 치료하는 병원에 가셔서 적절하게 그 치료를 받으셔야죠. 네. 그렇군요. 예방법은 별로 없어요. 워낙 근본이 다 그 줄기나 이 관을 다 뜯어서 없애서 파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이렇게 다루어주고 다듬어주고 또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죠. 네. 예.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치료법은 없지만 완화시키기 위해서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압박붕대로 압박을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원장님께서는 이 의료용 스타킹의 자문도 하고 계시네요. 네, 그것이 이제 오래된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외국인 친구인데 네. 그 친구하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스타킹 회사 설립하는데 제가 자문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스타킹이라는 게 뭐냐면 압박 스타킹이라는 게 일반 스타킹이 아니에요. 그거는 림프 부종하고 하지정맥류는 꼭 신어야 되는 의료 기계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고 수입이 되는데 공장 설립하면서 디자인하고 뭐 그다음에 이 양말 이 스타킹이죠. 그거에 대한 거 모든 걸 자문을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스타킹 하면은 다리 건강에 안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의료용 그렇죠. 스타킹은 말씀 들어보니까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은 이 의료용 스타킹을 신어야 하는 사람이 꼭 림프 부종 환자만 있는 건가요? 네, 하지정맥류 림프 부종인데 하지정맥류는 치료 끝나고 3개월 신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림프 부종은 평생을 신으셔야 되는데요. 네. 이게 스타킹이 어떤 원리냐 하면은 여기에 발이 있고 여기 무릎이 있고 여기 이제 이 사타구니 쪽으로 올라가는 거면 여기에 있는 압력을 100으로 해서 꽉 조여주고요. 네. 조금 올라오면 90, 조금 올라오면 80, 조금 올라오면 70, 60 이렇게 해서 50으로 해서 압력 편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킹은 우리가 수입될 때 우리나라는 이거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공장이 수입될 때 뭘로 수입되냐면 스타킹 의복으로 수입되는 게 아니에요. 의료 기계로 수입이 돼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 피를 쫙 올려주는 걸 엄청나게 도와줘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신고 걷게 되면 우리 장단지 근육이 제2의 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걷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고 이틀 동안 누워있으면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 입원한 환자분들은 다 다리가 붓잖아요. 그런 분들 신으셔야 돼요. 큰 수술 받고 못 움직이시는 분들 병원에서는 당연히 쓰는 스타킹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 있죠. 그리고 네. 제일 나쁜 게 우리 몸에 똑바로 오랫동안 서 있으신 분. 그런 분들 이 직장인들 약사라든지 또 점원이라든지 군인 보초병 군인들 그렇죠. 예, 그 부동자세로 오래 서 있는 게 우리 판막에 가장 심하게 압력을 주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신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꽉 조여서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한 스타킹이 아니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스타킹이에요. 그래서 신을수록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병원은 없지만 13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독일에 공부하러 다닐 때. 네. 꼭 신었어요. 그러면 내릴 때 하나도 안 붓고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장시간 고공 비행하시는 분도 꼭 신어야 됩니다. 네. 네.
저는 원장님이 성형외과 의사를 하셨다가 왜 림프 부종 또 하지정맥류 전문의가 됐는지 궁금했는데 네. 어느 정도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외모의 추형을 고치는 것도 미용 성형이 하는 건데 저는 재건 성형에 가깝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네, 네. 네. 질병도 같이 치료하고 미용적으로도 개선시켜드리고. 네. 네.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뭐 중국이나 동남아, 러시아 등에서 관광하면서 의료 관광 오시는 분들 네, 많이 맞습니다. 계시죠. 예, 예. 어떻습니까? 이런 의료 수출이 일시적인 붐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에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료 관광이라는 게 값싼 상품을 파는 상품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못 고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어떤 의료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품으로 따지면 특화된 상품을 판매하자. 네. 그것도 저렴한 가격이 아니고 제값을 받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일부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잠깐 보이는데 의료계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A 병원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는데 네. B 병원에서 해외 환자 유치하려고 60만 원 받고 C병원에서는 40만 원 받고 막 이런 현상들, 덤핑 현상들이 지금 네. 있거든요. 저는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비슷한 가격을 받을 때 서비스 질을 높이고 정확도를 높이고 해서 의료의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자. 그래서 한국에 가야만 이 병은 고칠 수 있다는 입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면 따로 뭐 큰 선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가격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값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오셨는데 얼마나 네. 많은 환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건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하지정맥류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제가 수술한 그 남바가 있어서 한 4만 명 수술 케이스가 있는데 다른 환자들 뭐 쌍꺼풀을 몇 명 했는지 코를 몇 명 했는지 기억이 잘 안 그렇겠네요. 나는데. 네. 네. 그래도 그 중에서 많은 환자들 중에서 어떤 네. 사연이 있거나 기억나는 환자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맥류는 그런 대로 완치가 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나면 정말 좋아지시고 거의 재발도 없어요. 재발도 없어서 좋은데 림프 네. 부종 환자가 한 분이 오셨는데요. 42세 되셨던 분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암으로 해서 한번 고생을 하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난 여기서 죽는구나 그랬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암 완치 판정은 받았는데 다리가 3배 이상 굵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갖고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충동까지 오셔서 자기가 죽으려고 약까지 사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거를 왜 치료를 못하나.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치료를 해드리고 났더니 거의 다리가 양쪽이 비슷해지셨어요. 그리고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네. 내가 의사로서 참 보람을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성형외과 의사에서 하지정맥류 전문의, 림프부종 전문의까지 앞으로의 좀 행보가 궁금해요. 앞으로는 이제 제가 꿈이 하나 있다면 있겠는데요. 뭐냐면 네. 림프 부종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50만 명에서 350만 명의 정말로 불쌍한 환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네. 그것을 림프 부종 전문 병원, 그거 한 가지만 보는 전문 병원을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병원을 설립하고 싶어요. 사실은 뭐 네. 여러 가지 뭐 또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제가 환갑이거든요, 올해가.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죽을 날이 이제 많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유, 근데 앞으로 이거 10년, 아니네요. 20년 동안 이제 의사하면서 이 여지껏 사회에서 받았고 우리 국가에서 받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네. 그걸 베풀면서 우리나라 위상도 좀 높이고 그리고 림프 부종 그럼 무조건 한국에 가야 된다는 걸 이렇게 해서 잘 세팅업 해갖고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그것이 전통이 돼서 림프 부종 그럼 무조건 대한민국 가야 돼 이런 병원을 한번 설립하는 게 꿈입니다. 아까 의료관광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하나 네네. 더 드릴게요. 네. 말씀도 해주셨지만 요즘에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의사들의 좀 의사윤리를 저버린 네. 그런 의사들이 좀 한국 의료계를 망신도 시키고 많이 그렇잖아요. 네, 네. 조금 조언의 말씀도 해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어느 정도 좀 과도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게 자기의 인생 철학하고 또 개인적인 욕심하고 그거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배로서 보면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사회에서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건 좀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오늘 긴 시간 원장님과 얘기 나누면서 몰랐던 것도 많이 배웠고 자, 의료적인 의사의 마인드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심영기 원장과 만나서 진솔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CNN 스토리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